아유, 월세 내는 거 너무 아깝다. 집주인 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따박따박 월세 내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전세 살 거야. 무조건 전세가 맞아.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죠. 예전에 발전소 제가 일을 할 때 출장을 많이 다녔죠. 출장 많이 다녔는데, 출장을 뭐 하루 이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게 되면 한 달 정도 이상을 그 지역에 상주를 해야 됐던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숙소가 없죠. 그래 관련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텔방에 달방이라고 그러죠. 달방을 끊어가지고 살았는데, 예전에 그때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넘었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제가 그 모텔방 뭐 몇 호를 한 달 동안 계약을 해서 살게 되면 30에서 3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야, 이거 30만 원이나 내가 여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싼 것인지 알 수 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모텔 숙박비가 뭐, 3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만 원 꼴이죠. 30만 원 정도 되면요. 얼마나 싼가?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월세를 내고 계속적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월세, 정말 아까워하죠. 월세는 그냥 내 생돈이고, 주인에게 그냥 갖다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내가 왜 월세로 살아?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3, 40만 원 월급 다 내면 난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여기를 탈출해? 특히 원룸이나 투룸 사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정 부분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특히 내가 뭐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 사시는 것보다는 전세 사시는 걸 더 선호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괜찮은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세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는 걸 다 선호하는구나. 전세, 원룸도 이런데 아파트 어떨까요? 아파트는 더더더 한 몇십 배, 몇백 배 더 월세 내는 것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죠. 당연히. 저도 예전에 전세 살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아마 이런 생각이기 때문인 거죠. 임차인도 원하고 임대인도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2년 정도 계약 끝나면 고스란히 내가 뭐 1억이 냈든 2억이 됐든 간에 그 돈 내가 그대로 받아서 가죠. 관련해서 내가 일단은 뭐 은행에 맡겨둔다 그런 셈 치고 2년 동안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목돈을 그대로 저기 놔두고 내가 돈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 다시 받아가지고 집을 사든지 다른 데 또 전세 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틀린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그냥 은행에 그냥 고스란히 맡겨두는 걸로 생각하고 2년을 살든 4년을 살든 간에 보증금 맡기고 2년 뒤에 내가 원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그냥 반강제적으로 쓰지 못하고 강제저축 개념인 거죠. 집주인들은 만약에 내가 여력이 없으면 그 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전세 끼고 사는 이런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랬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 잔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잔금이 끝나면 이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전세금 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전세자 계약하고 그 돈으로 기존에 있는 전세금 내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들은 돈을 못 벌겠다. 아니 뭐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그냥 전세금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 전세금 받아서 내 전세금을 내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거는 세입자가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더 확장해서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저도 뭐 그렇지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전세금이 상승을 될 확률이 높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전세금이 올라간 만큼 매매가도 밀어 올려주면서 나중에 제가 팔 때 매매금이 올라가면서 차익을 얻는, 그래서 시세 차익형 투자죠, 이게 맞죠? 이게 연결되는데, 근데 그런 집을 내가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전세 들어오실 분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 뒤에 전세금이 만약에 상승이 되면 추가적으로 전세금을 내가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른 거 더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매매가 상승은 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2억의 아파트를 1억 8천에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 돈 2천만 원 들어가겠죠. 등기를 했다. 근데 2년 뒤에 현재 딱 보니까 전세금이 2천만 원 올랐어요. 예전에 매매금이 2억이었는데 전세금이 2억으로 올랐다고 치면 뭐 다시 다른 분을 재계약하게 됐을 때도 2천만 원을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팔지도 않았는데 나는 2천만 원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임차인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뭐 그 전세금이 올라갔다는 가정하입니다. 만약 역전세가 나고 이러면 모든 것을 집주인이 책임이겠죠. 이걸 보면 저 집주인들 저 완전 사기꾼이네, 이 도둑놈 같은 놈들. 저 완전히 저 세입자 돈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네. 집주인 그 돈 오르고 전세금 오르고 매매가 오르면 이거 전부 다 이거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세를 선호하는 것은 집주인도 선호를 하지만 임차인분들도 선호를 한다 말씀드렸죠. 서로 윈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면 세입자는 허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선택을 한 거죠. 왜냐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이 투자 지역을 뭐 내가 지금 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투자 지역도 결정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하겠죠. 관련해 가지고 임장도 가야 되고 부동산 가서 시간도 쏟아야 되고 부동산 통해서 집을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또 전세입자 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동산도 컨택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필요하면 내부 수리도 해야 되겠죠. 관련해 가지고 각종 세금도 내야 되고 재산세 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종부세도 내야 되고 또 임대 관련돼서 이렇게 뭐 돈도 세금도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등기 이전 비용까지 내야 되고 그 추후에 2년 뒤에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그 결실을 얻을 수도 있으면 아까 이게 다행인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되거나 이러면 안 하면 못하죠. 시간도 버렸고 돈도 버렸고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선택했다. 나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다. 그럼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간주 임대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에 띄울 건데요. 일정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전세금 또 월세 계속적으로 이 소득을 얻게 되는데 뭐 대한민국 그렇죠. 모든 소득이 있는 것에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너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어. 그러면 은행에서 보통 뭐 시중금리가 있겠죠. 관련돼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내.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돈 전세금 그대로 받아서 은행에 넣고 있는 분들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세금으로 돈을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은행 이자 얼마나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세금을 전세금 받아가지고 여력이 있다면 재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월세로 살면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세금을 살면 어떻습니까? 내 보증금을 2년 뒤에 고스란히 나는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2년 뒤에 혹시라도 그 집이 만에 하나 오르게 된다면 또 전세가가 오르게 된다면 그 차익은 고스란히 집주인이 그 사람의 몫이죠.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세가 무조건 좋고 월세는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일률적인 단편적인 생각을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또는 내가 지금 잘 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영상 또 책을 통해서 저 사람이 좀 부자가 되었고 뭐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늘린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돈을 벌었지? 어떻게 자산을 늘렸지라고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게 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행동의 변화는 바로 안 되죠. 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먼저 되어야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월세는 무조건 나쁘고 이 내 돈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야. 그렇게 되면 난 전세 살 거야. 전세 살아서 내가 차곡차곡 돈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인가? 한 번쯤은 뒤바꿔서 생각해보자. 오늘 제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